야, 너 왜 그래? 아니, 내가 어제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다쳤어. 야, 그럼 그거 너 병원 가서 도수치료 받아. 도수치료? 이거 허리 다친 것도 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일단은 썸네일로 어그로 끌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내용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수치료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돼요. 우선 저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이고 도수치료 파트를 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염증. 여러분들은 외상이 있어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걸 들다가 혹은 갑자기 움직이다가 허리를 삐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도수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병원을 가는 게 맞아요.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수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어제 다쳤는데 혹은 오늘 다쳤는데 도수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셔도 제가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외상이 발생을 하거나 삐끗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염증은 다친 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치고 나서 24시간 후부터 발생을 시작해서 72시간까지 이 염증이 지속이 돼요. 통상적으로는 이 염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면역력에 따라서 최대 한 달 반까지도 급성 염증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열감과 함께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급성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몸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손상을 입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고 병원에 오시면, 도수치료는 어쨌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치료를 가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다치게 되면은 그날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들어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다친 부위에 아직 열감이 있는 급성 염증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통증이 있는 허리 부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 환자 입장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비싼 돈 주고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치료받으러 왔는데 급성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치료하면은 다음날 허리가 분명 더 아플 거를 치료사는 알기 때문에 허리를 선택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심스럽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를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어쨌든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괜찮다고 허리를 치료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근데 또 막상 치료를 해보면은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위는 치료를 했을 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어쨌든 도수치료는 이제 마사지를 병행을 하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은 염증이 있는 부위는 또 할 때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상 치료를 하면 또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염증은 24시간 이후에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손상을 받은 부분을 제가 오늘 건들게 되면은 오늘 말고 내일 통증이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안쪽에 손상받은 부위를 막 건드려 놨으니까 덧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다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도수치료를 받고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 받을 때는 조금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받고 나면 이제 허리가 겁나 아파요. 다음날 일어나서. 이거는 뭐 외상으로 인해서 다친 부위, 뭐 허리에 삐끗함, 발목 삔 거, 뭐 손목 다친 거, 어깨 삐끗한 거, 목 삐끗한 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상이라든지 뭐 삐끗했다거나 했을 때 병원을 가서 이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면은 바로 가는 것보다는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받는 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고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치료했을 때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4일 정도 지나서 안 아플 것 같은 통증은 굳이 안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염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염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염증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염증이 생겼을 때 처치를 집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우선 염증의 5대 징후는 발열, 발적, 부종, 통증, 기능상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염증은 열감만 없애줘도 많이 감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스팩을 적용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삐끗하면 허리에 뜨거운 걸 갖다 댑니다. 따뜻하게 해서 풀려고. 근데 급성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다음날 통증이 훨씬 심해져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욱신거리고 열감이 있다, 저녁에 자려고 할 때 야간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뻐근하다, 이러면은 급성염증이 있는 상태인 게 굉장히 의심이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만약 본인이 뜨거운 걸 적용하고 있다 하면은 뜨거운 걸 하지 말고 아이스팩을 하세요. 염증이 있을 때 뜨거운 거 적용하면 통증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친 부위 자꾸 만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안쪽에서 상처난 부위가 자꾸 덧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한다거나 만진다거나 하지 마시고 상처 부위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놔두세요. 레스트. 염증이 있을 때는 몇 가지 처치 방법이 있어요. 휴식, 아이스, 거상, 압박,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쓰고 휴식하고 아이스팩하고 요 정도만 지켜줘도 통증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치료 받으세요. 물론 이거는 도수치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뭐 피 철철 나고 뼈 부러지고 이러면 응급실 가서 바로 응급처치 해야죠.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